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정순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수업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고려시대 대몽항쟁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충주 마지막지에 있는 대몽항쟁 전승탑으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잔뜩 흐렸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맑은 하늘 속에 대몽항쟁 전승탑에 올랐습니다. 비가 온 뒤라 그런지 풀냄새도 잔뜩 났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산딸기도 익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딸기도 따먹으면서 탐방을 아주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제 제1주차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까 운동 삼아서 한 번씩 다녀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몽항쟁리에 처음에 올라갔을 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뭐였느냐면 바로 1253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1253 무엇을 의미할까요? 1253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253년에 있었던 일, 지금으로부터 767년 전, 바로 1253년에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이 바로 이곳 충주성에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지도를 좀 볼게요. 13세기 이전 몽골은 이렇게 여기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이라는 인물이 몽골 제국의 부족들을 하나하나 통합하면서 세력을 이렇게 펼쳐갑니다. 우리 고려는 그 당시 무신집권 시기였습니다. 이후 몽골은 중국을 점령하고요. 인도 걸쳐서 러시아, 저기 동유럽까지 펼치는 세계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랬던 몽골과 우리가 처음 어떻게 만났을까요? 금나라, 몽골 옆에 있었던 금나라에 숨어 살고 있었던 거란족이 있었습니다. 이 거란족이 고려에 침입을 한 거예요. 이때 거란족을 쫓아서 몽골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고려군과 함께 이 거란족을 막아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몽골은 그에 대한 대가로 고려에 많은 공물을 요구를 합니다. 세계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는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몽골의 입장에서도요, 이게 편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남송과 고려와 금나라가 손을 잡고 몽골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고려 군대도 그 당시에는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고려를 침입할 기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침입할 명분이. 이때 몽골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6년 전에, 즉 1218년 몽골의 사신 저고여가 고려에 와서 공물을 받아서 가다가 피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몽골이 침입을 하는 거죠. 이걸 명분 삼아서 드디어 1231년 10만 대군을 이끌고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몽골은 의주성을 쉽게 함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던 철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몽골은 여기 있는 귀주성을 공격을 해요. 이때 이 귀주성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박성, 김경손 장군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몽골이 이 귀주성을 30여일 동안 공격을 하는데 함락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몽골이 군대를 돌려서 옆쪽으로 회군을 해서 개경 쪽으로 내려옵니다. 고려의 수도지요. 개경. 그래서 개경을 포위를 합니다. 개경을 포위를 하고 개경을 공격하니까 개경에 있었던 황제 고종은 몽골의 항복, 즉 강화를 냈습니다. 이때 몽골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조건이 4가지예요. 첫 번째, 고려에 다루 가치를 두겠다. 그리고 감시를 하겠다. 두 번째, 고려의 왕족, 귀족의 자녀 1000여 명을 몽골로 보내라. 셋째, 공물을 꼬박꼬박 바쳐라. 네 번째, 고려 황제가 몽골 황제한테 직접 와서 예의를 갖춰라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1232년 몽골의 제2차 진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누가 있었느냐? 김윤호 장군이 있었습니다. 김윤호는요, 원래 스님이에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현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처인성, 지금의 용인입니다. 처인성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몽골의 주력 부대가 이 처인성을 공격을 하자 김윤우는 처인성에 있었던 부복민들을 모아서 몽골군을 맞서 싸웁니다. 이때 김윤우는 몽골의 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화살에 쏘아 죽게 합니다. 몽골은 총사령관을 잃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기가 이제 갑자기 꺾였고요. 그래서 지휘관을 잃은 이 몽골군은 김윤호와 처인 부복민들은 큰 피해를 입혀서 결국은 몽골군은 퇴각을 합니다. 김윤호하고 처인성 부복민이 크게 이겼죠. 그 이후도 몽골은 크고 작게 계속 고려에 침입을 합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후에 몽골군은 제5차 침입을 합니다.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은 공을 인정받아서요, 충주성에 방호별감으로 임명되어 충주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5차 1253년 10월 몽골군이 우리 충주성에 닿게 됩니다. 충주 산성에서 싸웠던 김윤우는요, 그 비축해던 군량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그 성 안에서 병사들 그리고 백성들, 천민들을 모아서 70여일을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사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고려사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김윤우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 힘을 다해 싸운다면 귀천을 분문하고 모두 관작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김윤우는 그 충주성 안에 있었던 관노비들의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노획했던 소와 말들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 충주성에 있었던 백성들과 그리고 천민들 그리고 노비들이 기를 쓰고 이제 몽골군과 싸운 것이요. 몽골군의 기세가 꺾였고요. 몽골군은 더 이상 남쪽으로 진격하지 못합니다. 몽골군을 이끌고 왔던 암호관은 결국 12월 달에 충주성에서 퇴각하고 맙니다. 이긴 거죠. 김윤우를 비롯한 충주성 백성들, 노비들, 관군들이 그리고 관노비들이 결국은 이긴 겁니다. 고려 조정에서도 이 충주성 전투에서 김윤우의 공을 인정을 해서요, 김윤우를 감문위 상장군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모든 사람들한테 관작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주가 그 당시에 목이었었는데 국원경무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듭니다.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의 침입도 막아낸 충주성 후예들답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냅시다. 한국사 강사 정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